2018년 홍콩 대학의 기계공학과 연구실에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학생들은 물건을 찾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간 한 학생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며 이거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야? 야, 나가자. 야, 이거 쥐가 썩었나 보다. 학생들은 막 들어가려던 연구실을 나와 문을 닫고 줄행랑 쳤습니다. 1980년 영국 유명 대학에 유학 중이던 장치종은 홍콩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면 홍콩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종은 영국에서 공부하던 중 착하고 아름다운 홍콩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1990년 초 두 사람은 결혼 후 홍콩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실력 좋은 남편 덕분에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대학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내 한복판에 무료로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보, 대학에서 이 비싼 땅의 직원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네. 우리 당분간 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지종이 살게 된 아파트는 그 당시 시세로 수십억에 달할 정도로 아주 고가의 아파트와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공짜로 사용하다 보니 월급을 고스란히 모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높은 급여와 특허낸 돈들이 모여 큰 돈이 되다 보니 부인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부인 휘원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법 돈이 많이 모여지다 보니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여보, 요즘 구도심 재개발 붐이 불고 있으니까 그쪽에 건물 하나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종은 신문을 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야, 당신이 알아서 해.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사실 지종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쪽에는 적성이 맞았으나 돈을 모아 투자하는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부동산을 사들인 부인 휘원은 어느새 건물이 5개나 되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능력 있는 부인 덕에 건물 5개나 가지고 있으니 보통 사람들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기도 힘든데 말이죠. 주위 사람들은 지종 부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매달 나오는 수익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건물 5곳에서 나오는 월세가 1억 정도 되니까 재벌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당신 덕에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휘원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평가 금액은 수백억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모습과는 달리 지종의 부인은 항상 웃어도 크게 웃지 못하고 뭔가 항상 걱정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휘원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 수준에 맞는 건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다 보니 건물 가격은 20억인데 10억을 대출받으며 10억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5개의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월세를 계산해 염두에 두었지만 이자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가게 월세 수익이 1억인데 이자로 나가는 돈이 1억 5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월급 받기만을 기다렸다가 부족한 이자를 메워 넣기를 반복했는데 그마저도 부족하자 또다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최악의 상황을 반복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종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가지고 투기를 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는 앞으로 모르겠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 알아서 해. 지종은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공부도 잘해 장래가 촉망되었습니다. 휘원이 돈 문제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 휘원의 여동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펀드 계좌 개설해서 재미 좀 봐야겠어.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거든. 휘원은 동생의 한탄을 듣고 있더니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만 하면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휘원은 여동생을 데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은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했던 자금으로 고민하던 두 사람은 지종에게 전화를 걸어 지종 앞으로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월급 받은 돈도 모두 이자 내는 데 써버리고 있던 터라 지종의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 그만하지 그래. 그러다 내 월급 차 앞두르겠어. 사람이라는 게 분수를 알고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동생 챙기려고 대출받게 생겼어? 정신 차려! 은행 대출 창구에서 남편에게 한참 무시당하고 일어서자 휘연은 여동생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덕에 대출받아 투자할 수 있겠구나 하며 잔뜩 기대했다가 무시만 당하자 이게 뭐야? 개쪽팔리고. 나 집에 갈래. 휘연은 화가 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와 집에서 놀고 있는 딸에게 화풀이했습니다. 엄마가 청소해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어?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는? 8월 16일 저녁 지종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딸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점심의 대출 문제로 기분이 상해 화를 내는 것을 눈치채 부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지종은 부엌에서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부인에게 갔습니다. 여보, 아까 점심에 서운했지? 이거 주스 한 잔 쭉 마시고 기분 풀어. 그러나 그녀는 주스를 본체만 채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 아이, 그러지 말고 참. 아이, 그만 하면 좀 풀지 그래. 이렇게 주스도 대량 했는데. 치워! 내가 너 같은 것한테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 거냐? 어? 말해봐. 그깟 대출 받는 게 뭐 어려워. 그렇게 나를 개창피를 줘? 휘연은 딸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쥐잡는 듯 다그쳤습니다. 에이씨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들 보내다 창피하게 도대체 왜 이래? 네가 창피한 건 아니? 아는 인간이 아까는 왜 그랬는데? 휘연은 소리 지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종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린 휘연은 양손으로 이불을 휘감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지종은 침대에 걸터 앉으며 그만하면 화풀나며 그녀를 달랬는데 여보, 휘연은 남편을 발로 차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떨어진 지종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인류대학 교수인데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때 방바닥을 멍하니 보고 있던 지종의 눈에 방구석에 늘어져 있는 전선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선줄을 집어들고 침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뒤돌아 누워있던 부인의 목을 조였습니다. 주둥이를 다시 말해봐. 너 같은 거, 어? 내가 그렇게 말하냐?
지종은 작심한 듯 두 손에 꽉 쥔 전선줄을 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잠시 후 벌떡이던 그녀가 조용해지자 침대 옆에 기대앉아 생각했습니다. 일은 이미 벌어져 버렸고 그렇지. 지종은 옷장을 열고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웅크리게 끈으로 감싸서 커다란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안방 베란다에 내놓기는 했지만 시체가 안에서 썩을 것이 걱정되었던 지종은 다음날 아침 서둘러 목재 상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길다란 합판 8개를 사서 집으로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사못을 박으며 길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유리를 집어넣어 유리관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붙였습니다. 지종은 작업이 끝난 후 관 속에 들어가 웅크려봤습니다. 이 정도면 길이가 충분할까? 조금 불편하긴 하네. 그날 저녁 지종은 부인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와 나무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동창회에 참석했고 그 다음날은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여동생은 언니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형부, 혹시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또 혼자 말없이 여행 갔겠지. 지종은 태연하게 부인이 여행 간 것처럼 꾸미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처제의 전화를 받고 난 지종은 너무 불안했습니다. 나무관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디로 옮긴다. 덩어리가 커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8월 22일 지종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저 혹시 휘연 씨라고 집에 있습니까? 와이프요? 혼자 여행 갔는데요. 경찰은 지종에게 부인의 마지막 외출 시간을 물었으나 지종은 자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저희가 CCTV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경찰은 아파트 현관을 나가는 중년 여성을 중점적으로 지켜봤으나 신고가 접수된 전 영상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한밤중에 지하주차장에서 수레에 잔뜩 짐을 싣고 이동하는 지종이 담긴 영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물건들 뭡니까? 그거요? 기계공학 연구할 때 쓰는 부속품 상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난로는 연수 갈 때 학생들하고 같이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밑에 집에서 가지고 나가신 물건들은 모두 어디에 두셨나요? 그거요? 대학 교수실 연구 창고에 넣어뒀죠. 경찰은 지종이 말한 교수실 위에 있는 연구실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은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냄새야? 경찰은 연구실 창고짐을 헤집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나무로 짜진 커다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말씀드린 부속 담아두는 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독한 악취가 나요? 경찰은 지종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 상자 안에 그가 감추려 하는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경찰은 나무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나무 상자를 열어본 경찰은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부패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나무 상자를 뜯어보니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상자 안에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니 여성의 시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망해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치 뱃속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부러지지 않게 무릎 아래에서 목덜미를 철사로 단단하게 감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홍콩 법원은 장치중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